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차트의 신 100만 원의 매수코인. 만약에 우리가 1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오늘도 꼼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 전략들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미 전업투자TV 토미님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미입니다. 네, 벌써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하루만 버티면 이제 또 주말이니 조금만 다들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저희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트레이딩 매매 전략을 세워드리고 또 어떠한 이슈들이 지금 또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좀 여러분들 TV에 가까이 앉으셔서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또 여러 가지 알트코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좀 큰 이슈들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많은 이슈가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SK스퀘어가 연내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들고 온 기사는 바로 이 SK그룹이 이 블록체인 쪽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인데요. SK그룹 투자 전문 회사인 SK스퀘어가 이 자체 암호화폐 발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SK스퀘어 관계사들과 혁신적인 블록체인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며 암호화폐 발행과 관련해서는 이제 구체화되는 시점에 시장과 투명하게 소통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발행 시기는 아마 연내 올해 안으로 될 것으로 전해졌고요. SK스퀘어 이 같은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지난해 SK텔레콤과 이 인적 분할로 정식 출범한 이후 코빗에 9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35%의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2대 주주가 되었죠. SK스퀘어는 블록체인을 성장 산업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이번 암호화폐 발행을 계기로 블록체인 사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SK스퀘어가 암호화폐를 발행을 하면 SK텔레콤의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는 물론 11번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등에서 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날 SK스퀘어의 자회사인 SK플래닛도 이 코빗과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으로 위한 MOU를 맺은 만큼 이 확장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양사는 이번 MOU를 계기로 이 블록체인 사업 시너지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함께 발굴하고 실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SK스퀘어에 이어서 SK플래닛까지 일단은 올해 안으로 연내 암호화폐가 발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번 이슈 좀 집중하시면서 저희가 또 발행된 이후에 계속해서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하시면서 전망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이제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 전면 적용되는 발음이 어렵습니다. 트래블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 자산 이탈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 내용은 또 자세하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트래블 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한 트래블이 영어로 travel, 여행을 하다. 그래서 이 국가가 이 가상 자산들이 어떻게 트래블을 하는지 감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트래블 룰이라는 이제 명칭이 지어졌는데요.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우려적인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 가상 자산 투자자 입장에서. 첫 번째로 이 국제 표준화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입출금이 조금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네. 트래블룰은 일단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가상자산 전송 시 이 성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그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에 부과한 그런 규제입니다. 국내에서는 특급법에 따라 내일이죠. 25일부터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가 발생을 하면 이 송신인과 수취인의 신원 정보를 파악해서 금융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트래블 룰이 적용이 된다면 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동을 훨씬 쉽게 추적하고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네. 하지만 이 트래블 룰 시행을 목전에 두고 좀 많은 잡음이 알고 있습니다. 우선 거래소별 관련 거래 정책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국내 빅4 거래소죠. 업비트, 코인원, 빗썸, 코빗 이렇게 빅4 거래소 중 이제 코인원과 빗썸과 코빗은 이 3자 합작의 코드 솔루션을 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업비트는 혼자 이 Verify VASP라는 이 트래블 솔루션을 채택해서 독자 노선을 택했는데요. 이에 당장은 이 업비트 이용자가 빗썸이나 이런 코인원처럼 다른 트래블 솔루션을 쓰는 국내 거래소의 암호화폐를 송수신하기 조금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급한 트래블 도입이 자칫 하면 이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트래블 룰은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보니 한국 밖에서 또 적용은 쉽지 않은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나 이런 메타마스크 같은 개인 지갑으로
송금을 할 때 입출금이 정말 까다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대규모 자금 이탈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이 트래블을 도입한다면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를 안 하고 다 해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송금하는데 이거 우리나라한테 좋은 게 아니냐,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를 모으고 있고요.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굳이 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트래블러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트래블을 도입을 함으로써 국내 거래소들의 글로벌 경제력이 조금 이런 저하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루빨리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국제 표준화가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저희가 이렇게 짚어봤고요. 또 세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좀 이더리움 장기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의 전망까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두고 오는 기사는 이게 온체인 데이터 관련된 기사인데요. 네. 자, 이더리움이 요즘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유투데이라는 이런 업체에서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체에서 이런 데이터를 인용을 했는데 이더리움의 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이 코인 보유 시간을 의미하는 이 코인 에이지거든요. 네. 코인 평균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코인 평균 나이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코인의 평균 나이를 통해서 이 장기 보유자의 비중을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미디어는 이더리움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서 지금 50% 가까이 떨어졌는데 또 불구하고 이 원래대는 꾸준히 이더리움을 모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을 좀 좋게 보고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든지 뭐 장기 보유를 하면은 좀 이겨낼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세 번째 이슈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셨고요. 이 시간대에 또 어느 방송국에서도 이러한 이슈들을 다뤄드리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면서 자, 세 개 이슈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 지금부터는 이제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좀 하고 알트코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차트 분석 좀 도와주실까요? 네, 이 비트코인 차트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월요일 날 들고 온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제가 이날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드렸어요. 여기 이 쐐기 하방 이탈이 나오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맞아요. 바로 집에 오고 나니까 네. 하방 이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약 2.6%의 하락이 발생을 하고 제가 언급드렸던 이 1차 저항 구간까지 다시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재차 눌림을 받고 약 3.7% 정도 되는 하락에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차트를 업데이트를 해 드릴 텐데 비트코인이 또 오늘 아침에 또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또 새로운 이런 지지 그리고 저항 라인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비트코인 4시간봉 바이낸스 차트이고요. 자, 가장 먼저 지금 다시 어떻게 보면 월요일에 언급드렸던 이 쐐기를 하방 이탈을 했지만 또 새로운 이런 쐐기가 또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된 이 쐐기 하단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위에 떨어지고 있는 추세선 보이시죠? 여기를 상방 돌파를 해주고 지금 리테스트 지지가 나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추세선이 또 존재합니다. 여기 이 추세선은 이 예전 매물대로부터 이어온 이런 추세선인데요. 네. 여기를 또 상승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또 네. 추가 상승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고 있는 1차 저항 구간은 이 44.4K에서 44.9K 여기 위에 있죠. 여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항 구간은 47.2K에서 48.2K 보고 있고요. 해당 구간은 이 채널 상단과 이 하락 파동의 0.38의 되돌림 그리고 이 상승 파동 구조의 1대1 피보나치 확장 되돌림이 겹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리가 온다면은 이제 조금 여기서 이제 매수를 들고 계신 분들 어느 정도 입절 정리를 해주시고 혹은 이제 뭐 매도 포지션을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또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네. 지난주와 비슷하게 여기 이 쐐기 하방 이탈에 나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차트 관점으로는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이에서는 네. 좀 그나마 그렇게 좀 썩 좋아 보이는 매수 자리가 저는 안 보입니다. 차라리 조금 많이 더 떨어진다면 여기 밑에 제가 네. 보고 있는 자리인 39.2K에서 39.7K를 노려보시던가 아니면 여기까지 뚫려버린다.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37.8K에서 38.3K를 노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구간들은 이런 추세선들 그리고 이런 내심 추세선들 그리고 각각 피보나치 되돌림 그리고 이런
매물대 POC 값들이 겹치는 구간으로 어느 정도 자리가 온다면 반등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만큼 차트에 대한 전략들도 또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매수,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좀 짚어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전날이었습니다. 또 큰 이슈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더허브 설립자가 이제 트위터에서 이더리움 병합 시점은 예상되는 게 6월 22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 3달 정도 더 있어야 되는 건데 이더리움 1.0과 이더리움 2.0이 병합한다는 내용인데요. 이제 이는 크립토 역사상 가장 역사적인 사건 중 하나라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따른 이더리움 매매 전략이 또 궁금한데요.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매매 전략까지 한번 세워주시죠. 네. 이더리움 매매 전략 제가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차트는 이더리움 일봉이고요. 제가 바이낸스 차트를 갖고 와봤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분석을 진행해 보려고 이 달러 차트를 갖고 왔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차트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이 삼각 수렴 보이실 겁니다. 이 보여요. 시메트릭 트라이앵글이라고 하거든요. 고점은 어렵네요. 이렇게 나아지고 네.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렇게 변동폭이 조금씩 좁아지는 그런 형태인데요. 네. 여기서 지금 안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이탈 방향이 위로 나올 수도 있고 아래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탈 방향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지금은 방향을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위로 항방 돌파를 할지 아래로 하방 이탈을 할지는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이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과 이런 작도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통계학적으로 어느 정도 가중치를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네. 확실하진 않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탈 방향이 나온 다음에 컨펌이 되고 난 다음에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일단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위에 보이는 이 저항 구간인 3,190불에서 3,290불 이 저항 구간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매수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서 1차 일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좀 매도 포지션을 진입하고 싶다, 조금 저항이 더 세게 나온 구간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자리 보이시죠? 여기 3,510불에서 3,610불입니다. 여기를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여기를 상방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은 이 전 매물대의 바닥을 다시 뚫고 올라오는 셈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상승폭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위에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저항 구간은 4,050불에서 4,150불 여기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이 하락 파동의 0.705 되돌림 그리고 이런 매물대 POC, PO 값이 겹치는 자리입니다. 자, 만약에 조금 아직 이더리움을 매수를 하고 싶은데 자리를 아직 못 찾아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럼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진입해볼 만한 자리는요. 이 안에 보이는 조금 더 작은 이 수렴 보이죠? 네. 여기 보이시는 여기 자리 2,670불에서 2,770불인데 여기는 조금 공격적이신 분들만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큰 그림에서는 더 큰 장기 추세선이라든지 그런 채널이 아니라 좀 단기 채널 혹은 단기 추세선을 기반해서 도출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자리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네. 여기 자리가 온다면 이 채널, 초록색 채널 하단 여기 있죠. 3,510불에서 3,610불 이렇게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3,510불, 3,610불 기준선을 잡아주셨는데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한해서 다시 한번 또 기준선 짚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더리움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말씀 주신 만큼 최근에 이슈 같은 경우에도 이제 3,000달러 낙관론에 이더리움 클래식도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제 이더리움 하드포크에 탄생된 코인이죠.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매매 전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더리움 클래식이 또 그 사이에 많이 올랐네요. 네. 자,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과 같은 이제 패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오르면 같이 가족이죠. 커플링 형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최근에 큰 이런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당장 섣불리 매수를 하기엔 조금 늦었죠. 이미 큰 상승이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 빨간색 하락 추세선 보이시죠? 빨간색이요? 네, 빨간색이요. 보입니다. 네, 이 빨간색 하락 추세선은 상방 돌파를 성공하고 이렇게 큰 장대의 앙봉이 나와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시 되돌림이 오면은 이 전 추세선들과 여러 이런 전 매물대들을 근거로 또 지지 구간이라든지 매수 구간을 도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오렌지 채널, 상승 채널을 보이시죠? 네. 여기를 상방 돌파를 해줬어요.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요. 다시 네. 이 채널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하락세를 예상을 해셔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추세선들이라든지 이런 채널들이 이렇게 상방 돌파를 해주고 다시 요즘에 안으로 들어와주는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서 매수를 진입하기보다는 안에 다시 들어왔을 때 조금 더 되돌림이 나왔을 때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좀 신규 진입으로 적합한 구간은 첫 번째로 44,000원에서 46,000원, 두 번째로는 37,000원에서 39,000원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여러 이런 매물대들 그리고 이 하락 파동의 피보나치 되돌림 그리고 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채널 상단 등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저항 구간은 64,000원에서 66,000원 첫 번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70,000원에서 72,000원, 마지막으로는 76,000원에서 78,000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들 잘 참고하셔서 이미 이미 진입을 해 계시는 분들은 이 저항 구간 약간 밑에서 익절 구간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신규 매수 자리를 찾고 계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여기 밑에 다시 떨어지면은 좀 어느 정도 단계 하락세가 나오면 밑에서 이 되돌림 매수를 진입해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클래식까지도 매매 전략을 자세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 알트코인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눠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그러나 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워낙 이제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에 들어가야 될까, 뭐 이더리움을 들어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비교해 보자면 어떤 코인을 꼽으실 건가요? 둘 다 너무 우량 코인이라서 네. 딱 하나를 뽑기는 어려운데 일단 제가 참고할 만한 자료를 갖고 오긴 했습니다. 자, 어떤 자료죠? 이 차트를 제가 들고 왔는데요. 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페어링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비트코인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이더리움의 가치가 비트코인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내렸느냐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살펴보면은 네.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쭉 거치고 이때부터 2021년이 시작되고 이때 좀 상승을 했죠. 그러면 이때 이 이더리움의 가치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동시에 올라가거나 동시에 떨어질 때는 이제 보합이겠지만 네. 이더리움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떨어진다. 떨어지면? 그러면 이 차트가 오르겠죠. 반대로 이더리움이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그럼 이 차트가 내려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네. 꼭 참고해야 할 만한 차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PRD, 이제 포텐셜 리버설 존이라고 변곡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지점을 저희가 차트를 통해 도출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여기서 이 차트를 보면 저점, 그러니까 이런 포텐셜, 그러니까 잠재성 있는 접점을 그렇죠. 찾아서 그곳에서는 이더리움이 오를 확률이 높겠죠. 비트코인이 혹은 내릴 확률이 높겠죠. 반대로 고점에서는 이더리움이 내리거나 혹은 비트코인이 오르거나 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참고로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차트를 네. 제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여기 이 오렌지색 이 상승 채널을 그리면서 계속 고점과 저점을 올려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앵커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네. 추세선을 다시 뚫고 내려오게 된다면 단계적으로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어려울 패턴을 수 있다. 말씀드렸죠. 네, 이것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한번 이렇게 뚝 뚫고 내려올 수도 있다. 그래서 네. 이더리움이 물론 지금 장기적으로는 좀 유명하고 좋은 그런 코인이지만 네. 지금은 약간 좀 과매수가 되지 않았나, 약간 한 템포 쉬고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모릅니다. 다시 여기서 지지가 나고 올라가면 또 다시 이더리움 가치가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여기를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는 좀 비트코인의 물량을 조금 더 넣던가, 이더리움을 조금 더 정리를 하던가, 아니면 비트코인에 조금 더 투자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차트와 함께 이렇게 분석을 도움 주셨는데요. 일단은 두 코인 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코인이지만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차트 분석을 했을 때는 조금 이더리움이 더 괜찮을 수 있다라는 분석을 도움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제는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일단은 알트코인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세럼 코인에 대한 매매 전략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세럼 일봉 차트, 제가 업비트 차트를 갖고 와봤습니다. 일봉 차트로요. 네. 자, 세럼도 역시 여기 이 파란색 하락 채널을 상방 돌파를 해주고 큰 상승폭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올라가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1차 저항 구간에 달랑말랑 하는데요. 제가 보고 있는 저항 구간은 4,000원에서 4,200원으로 여기 위에 이 0.230 피보나치 되돌림, 그리고 이런 매물대 매물대 HBP 매물대라든지 이러한 어려워요. 네, 와이드닝 이름이. 패턴 상단. 네, 너무 네. 어렵습니다. 말이. 그래서 제가 계속 말을 더듬는데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차트적 요소들이 겹쳐 있는 구간입니다. 네. 자, 여기를 상방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조금 더 당연히 좋게 볼 수 있겠지만 바로 위에 안타깝게도 또 큰 이런 추세선, 리테스트 저항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돌파를 해줘야지 저는 조금 장기적으로 더 큰 상승폭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 위에 보고 있는 나머지 저항 구간들은 5,300원에서 5,500원 그리고 6,200원에서 6,400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신규 자리를 찾고 계신다 하면은 조금 되돌림 받고 눌림목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신 다음에 매수를 취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제가 보고 있는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지 구간은 2,600원에서 2,800원이고요. 두 번째는 1,500원에서 1,700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좀 최근에 하락을 나타냈던 만큼 신규 진입을 좀 보고 계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 기준선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에는 무비블럭 코인에 대한 전략들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무비블럭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해당 차트는 무비블럭 일봉 차트고요. 무비블럭도 정말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이 거래량이 또 발생을 했고 또 많은 큰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면 이 가느다란 이 채널 상승 채널 보이시죠? 여기를 또 기점으로 계속 거점과 저점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기 하방 혜택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매수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이라면 네. 매수를 이미 하신 분들이라면 좀 홀딩을 해보셔도 괜찮지만 네. 이게 언젠가는 뚫리기 마련이군요. 뚫린 다음에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올 때 그때 매수를 진입해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고로 제가 보고 있는 이 주요 지지 구간은 네. 11.4원에서 12.4원 1차로 보고 있고요. 2차는 8.1에서 9.1원. 마지막으로는 5.7에서 6.7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해당 구간들은 이 상승 파동의 여러 피보나치 되돌림 그리고 이런 매물대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제가 도출한 자리들이고요. 자, 지금 여기 이 파란색 하락 채널 보이시죠? 지금 여기 상단에서 지금 정확히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동시에 여기 이렇게 또 이너 트렌드 라인이거든요. 내심 추세선이 또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시에 겹치는 공간에서 저항을 받고 어느 정도 지금 하단을 또 테스트하러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돌파 이탈 나오는 거 먼저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또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위에 제가 보고 있는 좀 중요 저항 구간들은 22.4원에서 23.4원, 24.7원에서 25.7원, 마지막으로 28.5원에서 29.5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더 상승세를 더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파란색 채널 상단을 먼저 돌파를 하시는 걸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미 매수하셨던 분들은 일단 홀딩 의견 주셨고요. 이후에 지지선 라인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트코인에 관해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전략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근데 저같이 좀 코리니 분들도 이 방송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100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다면 투자할 만한 괜찮은 코인이 어떤 코인이 있을까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이더리움 지금 차트상으로는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더리움이요? 네,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지 다른 알트코인들은 좀 이미 너무 가격이 반영이 많이 되지 않았나 라고 하고 이제 이더리움은 어느 정도 좀 시총도 좀 안정적이고 좀 안전한 코인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더리움 투자에 나쁘지 않다. 근데 지금 당장 뭐 시장가로 들어가시라는 뜻이 아니라 아까 언급드렸던 이런 제 지지구간이라든지 혹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채널들 혹은 수렴들을 상방 돌파를 해줄 때 그때 또 진입 타점을 찾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제시해 주셨고요. 코리님 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존에 제시해 주셨던 알트코인의 AS도 좀 짧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그러면 저번 월요일 날 제가 갖고 왔던 코인들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파일코인 제가 먼저 시간이 되는 만큼 허락해 주는 만큼 해볼게요. 네. 자, 파일코인 일봉 4시간봉 제가 지난번에 들고 왔었죠. 네, 제가 그때 왔을 때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채널 상방 돌파를 조심해라. 눈여겨봐라. 여기를 상방 돌파하면 추가 상승이 날 수 있다. 하고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드렸던 저항 구간을 딱 찍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아직 신규 자리를 찾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데 0.000441 나 이런 추세선 리테스트 지지구간에서 또 매수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알찬 정보를 제공하려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정보를 드렸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실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